영장 배드 테이스트.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사실 코너가 좀 개편이 됐네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일부 코너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디님이 전해주시던 헐리우드의 여러 소식들과 또 크리스님이 전해주시던 넷플릭스의 소식들을 하나로 합쳐서 앞으로 위클리 리포트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편성을 하고 이번 유튜브 전용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오디오로 나가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욕하겠죠.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퀴쇼를 오늘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위클리 리포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영키 타임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디님,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다크님.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예.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또 방송을 하네요. 파고님 마스크 큰 걸로 바꾸셨다 좋아하시네요. 아닙니다. 사이즈가 똑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얼굴이 덜 부었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헐리우드 리포트와 주간 넷플릭스를 하나로 합쳐서 그건 뭐 당연히 뭐라 그럴까 기존의 러닝타임을 채우기 위한 별 쓰잘데기 없는 뉴스들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정말 엑기스만 쪽쪽 뽑아서 정말 재미있는 영화계 소식들, 넷플릭스 소식들 전해드릴 거고요. 유튜브용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형 콘텐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아직 코너 이름은 정식으로 못 정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영화 퀴즈 타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우리 또 이 방에 계신 드림로드님의 정보를 통해서 짧은 이제 영화 유튜브 클립들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갈 텐데 원더우먼 이번에 1984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정보가 아마 나갈 겁니다. 왜냐? 스티브 트레버 전편에 죽었잖아. 그렇죠. 속편은 어떻게 나와? 그 방송을 보시면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 나오길 바랬는데 살아 예. 돌아왔네.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만들 짧은 유튜브 클립도 많이들 봐주시고요. 뭐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국이니만큼 최대한 더 이전에도 은둔 생활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더 이제 몸을 조심하고 외출을 삼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오늘 정장을 입고 오셨죠? 정장 아니에요. 그냥 정장 아니에요? 자켓 하나 걸쳤을 뿐인데. 자켓 색깔은 흡사 70년대 새마을운동 점퍼를 연상케 하는 색깔인데요. 당신이 알아. 두 분 티격태격 많이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시국에 맞춰서 자가격리를 아주 열심히 한 그러게요. 3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 좋아하는 술도 안 드시고 댁에만 계셨다고요. 예. 우디님은? 저도 뭐 조용히 주말에 집에서 보냈고요. 그러면서 뭐 할 거 있나요? 역시 구관이 명관. 남친 넷플릭스와 함께 뒹굴뒹굴 했네요. 저도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 들어가죠. 한시라도 재택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번 주에도 어떻게 두 분이 좀 좋은 소식들 쪽쪽 뽑아 오셨나요? 훨씬 부담이 덜하던데요. 그쵸. 그렇군요. 예, 딱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뽑아왔습니다. 예. 개편 잘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듣는 영화 친구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지만 아마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팀 린스컨님이 좋아요만 누르고 TV로 도망가신다고. TV 뭐 볼 거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 없잖아요. 그냥 틀어만 놓고 가시지. TV에서 보신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가요? 다크님 교장 선생님 같대요. 감사합니다.
예, 리포트 저희가 위클리 리포트로 나가는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는지 한번 그러면 두 분이 좋은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 헐리우드 리포트를 벌써 몇 년째 하면서 이제 많은 우리 영화인들의 부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렇네요.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뭐 이미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체드윅 보스만이 지난 주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겠죠. 향년 43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제 동생이랑 동갑이라 더 좀 마음이 더 짠하긴 한데 대장암이었다고 그러게요. 하죠. 아이고. 2016년 당시에 이미 3기로 진단을 받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많이 익숙하게 알았던 그 모든 기간 동안 이제 뭐 수술이라든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영화 활동을 계속 한 건데 결국은 4기로 전이가 많이 됐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지금 한 작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하나 더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시사를 일단 연기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작품 이전에 나왔던 게 바로 크리스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The Five Bloods였잖아요. 몇 달 전에 공개된 이제 스파이클리 영화인데 거기서 뭐 그렇게 스크린 타임이 길지는 않지만 출연을 했을 때 좀 많이 수척해서 저는 영화 내용상 좀 체중을 뺐나 보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나왔으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뭐 막판에는 다들 많이 수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많은 이제 영화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뭐 소식 듣고 놀랬다, 제 생각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뭐 제가 블랙팬서 역할을 통해서 더 좋아한 건 맞지만 정말 좋은 배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이름을 알린 2013년작 42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전기 영화라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더 보고 싶은 그런 연기도 많았는데 잃게 돼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진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주변에서 몰랐던 것 같고 상당수의 그의 근래에 나온 영화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죽음을 앞두고 찍은 영화들이라 더 속상한 것 같네요. 저 사실은 이 시간에 사심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원래는 연출가 지망생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하워드대를 다니면서 연출 지망을 했었고 뭐 데인젤 워싱턴이 후원하는 장학금으로 그렇죠. 영국에 가서 더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좋은 연출자가 되려면 배우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연기자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TV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말씀드린 미국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라고 할 수 있는 자키 러빈슨의 전기 영화 42에 출연을 하면서 비로소 영화 쪽에서 이름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임스 브라운의 전기 영화 Get On Up도 있었고 또 미국 유색인종 협회의 토대가 됐던 변호사 그렇죠. 떨구드 마샬의 또 전기 영화 마샬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은 블랙팬서는 물론이고 뭐 최근에 다 파이브 블러드 그리고 지금 이제 유작이 되는 마 레이니스 블랙 버텀이라는 그거는 이제 연극을 영화화하는 건데 그 작품까지 저 크게 티는 안 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뭐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의식을 영화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파고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시해서 사실은 뭐 여자친구 그리고 아내 그것 도대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맨날 뭐 시상식에 어머니랑 다니고 이래서
여자들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얼마 전에 결혼식을 네,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 이런 병마와 싸우는 것도 당연히 이야기를 할 뭐 의무도 없거니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어찌 보면 또 나름 자기의 세계가 있었던 그런 배우의 한테 어울리는 그런 뭐 마지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참 좋은 배우였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생각해보면 계보에서 제이미 폭스 이후로 좀 한동안 끊겼거든요. 없었죠. 좀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영화가 너무 그들의 이제 인종 문제로 치우치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 역할로 양분화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역할 할 수 있는 좀 괜찮은 배우가 사실은 맥이 되게 끊겨 있었는데 뭐 마이클 B 조단 정도 근데 둘이 또 색깔이 완전히 달라서 진짜 괜찮은 배우였는데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아무도 눈치 못 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집트의 신들에서 그 잔망스러운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올해 개봉해서 폭망한 20일 브리티스인가? 그런 물론 실패작들도 당연히 있긴 한데 뭐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기와 그다음에 정신을 보여준 거는 틀림없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데인젤 워싱턴을 잇는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더 이상은 연기를 못 보게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그의 팬들이 슬퍼하고 계신데 간달프 남친님과 김영준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쇼인가 어디 행사에 가가지고 리포터가 블랙팬서 2에서 당신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관객들이 원하는 게 아닐 텐데요. 원하지 않더라도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 나중에 진짜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뭐 동료 영화인들이 이제 추모사를 올리고 있는데 그 블랙팬서 솔로 영화를 함께 했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글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네.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영화가 워낙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더 그런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멀리 있는 우리 같은 일반 영화 팬들한테는 배우를 하나 잃었다지만 또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그런 자기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쵸. 좋은 예. 엔터테이너 하나를 잃었다는 면에서 더 충격이 클 거예요. 예, 오늘인가 보니까 마블에서도 추모 영상 올렸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자막이 당신은 언제나 우리들의 왕일 것입니다.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나 블랙팬서 2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서 하겠죠. 다른 케빈 파이기가. 근데 이게 문제가요. 블랙팬서 한번 보세요. 일단요, 체형이요. 팔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블랙팬서의 그 마샬아츠와 유사한 그런 액션 씬들이 훨씬 더 멋있는 건데 사실 지금의 어떤 뭐 유색인종 배우 중에 대체할 만한 체형의 배우가 별로 없어.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샤프한 맛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누가 대체할지 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마블에서 만든 추모 영상 보면은 제가 사실은 그 MCU에서 블랙팬서 등장하는 장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시빌워에서 UN에서 그렇죠. 스칼렛 우리 나타샤가 부르니까 딱 창문 보라보고 있다가 돌아보는 첫 장면. 예. 그리고 블랙팬서에서 그 왕으로 즉위한 후에 광산에 붙어 있는 그 슈리의 실험실에 들어가면서 인사받는 장면. 그 두 장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 추모 영상에도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구나. 매력이 있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예, 하여튼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어쨌든 저 빈 디젤이 저 누구죠? 그 동료 죽었을 때 트위터에 그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천국이 또 한 명의 천사를 얻었다. 예, 이번에도 체드윅 보스만에게 비슷한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예, 뭐 슬픈 소식으로 슬픈 부고로
첫 시작을 했는데 좀 활기찬 소식도 좀 전해주시지요. 네. 예. 첫 번째는 우리 베테의 정체성과 같은 B급 신작 소개입니다. 오랜만에 러시아 영화예요. 제목은 익숙하네요.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입니다. 예. 러시아산 SF 호러 스릴러로 8월 중순에 디지털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이고르 아브라멘코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주인공은 옥사나 아킨쉬나. 네. 이 친구 아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 슈프리머시에서 그 끝에 이제 그 부모를 우리 제이슨 본이 죽였다는 걸 고백하러 찾아가는 그 굉장히 곱게 울던 그 러시아 소녀입니다. 이제 처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녀가 주인공이고요. 에일리언류의 우주 괴물 영화인 것 같지만 뻔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뻔할 것 같은데 뻔하지 않다고 말도 안 되는데요. 예. 뭔가 반전이 있나 보네요. 트레일러만 봤을 때 좀 뻔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가장 비슷한 게 라이프 생각이 많이 났고 예. 또 뭐 살짝 뭐 베놈이나 뭐 스피시즈 뭐 그렇게도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리플에 보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외계인 입장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외계인 걱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비주얼도 그렇고 제가 러시아 호러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러시아 영화들이 요즘 공포보다는 SFU에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이 영화도 저도 이제 예고편을 봤더니 SF 영화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공포 영화보다는.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영화가 토비 후퍼 감독의 뱀파이어. 예, 외계에서 온 어떤 이제 그 생명체가 지구에 귀환한 뭐 비행사의 몸을 빌어가지고 지구에 이제 안착을 하는 설정이나 또는 이제 뭔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설정이 뱀파이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트레일러에서 괴물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줘가지고 그죠? 조금 김새던데. 이제 에이리언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다음 작품은 굉장히 뻔뻔한 제목입니다. The Lockdown Haunting이네요. 2010년작 영국 좀비물인 좀비, 원제는 더 데드입니다. 그 감독이었던 하워드 제이 포드 연출의 초자연적 공포 영화라고 합니다. 럭다운 기간 동안 제작된 럭다운 배경 영화로 심지어 토니 토드 온께서 주연이시라고 하네요. 자가격리 상태의 형사가 초자연적 현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쇄 살인마 홀령에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3월 개봉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일단 이 좀비라는 2010년도 작품을 좀 만만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저예산 좀비 영화인 건 맞는데요.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좀비 영화 팬이 아니시더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하는 영화고요. 이 웃기는 게 이 영화가 원제목은 더 데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자료를 찾는데 좀 많이 왜냐하면 더 데드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 국내 개봉을 하면서 제목은 또 좀비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더 데드가 낫겠다. 예, 좀비로 검색하시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좀비 같은 경우에는 조나단 포드라는 형제와 같이 공동 연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IMDb 보니까 코-디렉터로 이제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에 지금 하워드 포드 감독이 이제 나서 있고 재밌는 게 또 2015년도에 Never Get Go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지금 이 영화 락다운 헌팅스의 주연 여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또 국내 개봉제가 테이큰 비긴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예. 근데
토니 토드 주연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포스터에 보면은 네. 가장 얼굴 크게 나와 있는데 네. 실제 보면은 몇 장면 안 나오던데. 그죠?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이 영국 영화잖아요. 예. 화상 채팅을 통해서 뭔가 조언을 얻는 것 같더라고. 진짜 맞아요. 럭다운. 계속 화상, 화면으로만 화상 나와요. 장면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분이 그 초자연적 현상 전문가인가 그럴 보구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트레몰스 땡땡 슈리커 아일랜드예요. 바로 불가사리 7편이죠. 10월 말 디지털 공개된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씨. 저는 5, 6편 있는 거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예, 재밌는 게 음. 5편까지는 이렇게 제목 뒤에 숫자가 붙어요. 그리고 이제 부제가 땡땡 하고 부제가 달리거든요. 근데 이 앞에 6편부터는 아예 이제 숫자를 뺐더라고. 지네들도 세는 게 귀찮은지 몇 편까지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요. 포스터를 보면 이제 불가사리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원래 원제목도 트레머스라는 게 진동 뭐 이런 의미잖아요. 원래 얘네들이 땅 밑에서 지하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뭐 이렇게 해치고 하는 설정이거든요. 영화 자체가. 놀라운 게 7편 포스터는 얘네들이 물속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상어 영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새로운 변혁을 시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팬들에게는 굉장히 혁신적인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이란 단어가 무슨 혁신을 개나 소나 다 갖다 붙여. 여기 불가사리 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채팅방에 영화 친구들도 다 경악을 그러니까. 금치 못하시는데요. 안철수 혁신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예. 그 아. 보면 이 내용이 이제 부유한 뭐 플레이보이가 음. 일부러 얘네들을 이제 어떤 섬에다가 풀어놓고 아. 사냥을 하는 인간들이 음. 이제 그러면서 뭐 일이 꼬이겠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 전편에 모두 등장했던 그 버트 거멀역의 마이클 네. 그로스는 요번에도 또 나온다고. 그렇죠. 그런- 그 사람의 유일한 어떤 뭐 거의 출연작이라고 아, 해도 그렇구나. 과언이 아닌. 코스 영화 아저씨. 그렇죠. 예. 그분을 위한 정말로 프랜차이즈군요. 그분 대단합니다. 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B급. 사실 여러분이 뭐 앞으로 만나실 일이 거의 없는 영화들이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조만간 만나실 수 있는 A급 영화 신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급 신작 속에는 모처럼 좀 더 흥분되는 그런 영화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바로 에놀라 예. 홈즈입니다. 기대되죠. 예, 요거는 예고편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조만간 9월 중순이었나요? 예, 공개가 됩니다. 우리 그 기묘한 이야기의 밀리 바비 브라운 양, 그리고 슈퍼맨의 헨리 카빌, 그리고 헬레나 보넴 카터 여사 주연이고요. 9월 23일 공개 예정이네요. 예. 셜록 홈즈의 여동생 이야기죠. 여동생 이야기. 그래서 우리 밀리 바비 브라운 양이 타이틀롤 셜록 홈즈의 여동생으로 출연하고 헨리 카빌이 또 셜록 셜록 홈즈로. 너무 근육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헬레나 보넴 카터가 이 두 사람의 어머니 역할로 출연을 하는데 이 밀리 바비 브라운은 제가 보기엔 대성할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예. 나이가 좀 드니까 약간 나탈리 포트만 느낌 너무 살짝 나는 것 닮았어요. 같아요. 예. 예. 그 뭐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셜록 홈즈 역할이 참 대단한 게 닥터 스트레인지도 했었지. 그 다음에 아이언맨도 했었지. 또 이번 슈퍼맨. 맙소사 셜록 네. 홈즈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 예. 주리 3612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지금 기대작입니다. 사실은 음. 저한테도 예. 제가 원래- 밀리 바비 브라운 너무 좋아해서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런 전혀 코난 도일 맞나? 그쵸? 예. 뭔가 전혀 무관한 그런 그 최근 요즘 작가가 만들어낸 창작이라고 하죠. 예, 뭐 그 낸시 스프링어라는 분이 네. 이제 청소년용 추리소설 시리즈를 음. 만든 건데 이제 그거를 영화화했다고 그런. 그러게요. 그냥 원전에는 아마 여동생인가 뭐 여자 형제가 있다라는 한마디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든 모양입니다. 저는 놀란 게 예고편 보는데요. 많이 보던 얼굴인 거야.
누구지 했는데 예전에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네. 피터 잭슨의 거기에 보면 케이트 윈슬렛하고 그 콤비로 나왔던 멜라니 린스키라는 여배우 있어요. 그쵸. 예. 난 그 배우가 다시 젊어져서 돌아온 줄 알았어요. 너무하네. 이렇게 눈썰미가 없나. 나중에, 아니 맞아 나중에 닮았어요. 봐요. 네, 거의 닮았어요. 똑같아요. 진짜로. 네, 얼굴이. 멜라니스키는 기본적으로 좀 못생긴 배우고 그리고 그런 역할 주로 못난 역할 많이 했잖아. 그렇죠. 드루 예. 베리모 신데렐라에서 언니 중에 하나로 예. 나왔다거나. 음. 맞아요. 멜라니스키랑 나탈리 포트만 한 중간 네, 정도 그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예, 빌리바비 브라운 너무 매력적이야 진짜. 예.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황성진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놀라 홈즈는 뭐 공개되면 다 같이 보고 또 즐거운 수다 떨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라이브 뭐 100명 돌파했고요. 또 줄이 1, 2 안 보이네요. 채팅이 올라가서 이미 또 슈퍼셋 줄이 3612님이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예, 다음 A급 신작은요. 역시 또 한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요. 베이비시터 땡땡 킬러 퀸입니다. 9월 10날 공개니까 뭐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7년 그 1편에 이은 속편격이고 극 중에서도 딱 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벨라손 그리고 뭐 주다 루이스 등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제목은 사탄의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참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편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사마라 위빙이 안 나오거나 카메오로 나오거나 뭐 그렇다 그래요. 크리스님 안 보시겠네. 네, 근데 의도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새로운 역할로 주인공 남자의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굉장히 사마라 위빙하고 비슷한 애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왠지 뭔가 이 여자가 그 사마라 위빙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인물인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벨라손 요 분이 요새 화제가 많은데 혹시 그 최근에 그게 있어요. 그 온리팬스라는 그 미국의 성인 콘텐츠를 구독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약간 그 성 그쪽 뭐 종사자들이 이제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들 사진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인데 벨라손이 가입을 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연예인들이 막 거기를 가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돈 얼마를 내면 자기 뭐 섹시한 사진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얘기를 지금 듣고 있냐면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유튜브에 신세경 씨가 자기 거 그쵸.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신세경 씨 콘텐츠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박. 예, 일주일에 200만 달러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성 노동자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난다고. 예, 그런 거는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서 이런 대기업들 못 못 들어오게 들어오게 해야 되겠네. 이런 데는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골목상권 침해네 예, 이거는. 그래야 너무했네. 벨라선이 잘못했네요. 거의 회원 가입을 해서 네. 나의 어떤 그 좀 개인적인 것들을 그렇죠. 그냥 오픈을 사이트를 하면 앱을 돈을 알려주세요. 네. 다- 저 좀 그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때려도 돼. 제가 보려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자기 걸 올리겠다는 게 아니야. 벌어보려고. 끔찍합니다. 끔찍해 진짜 그 늙고 추악한 알몸을 본다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예. 다음 작품은 우리 A급 신작에 걸맞는 문예 영화입니다. 제목은 암모나이트. 예. 작년에 우리 기생충을 배급해서 오스카 수상에 공을 세운 우리 기특한 배급사가 있었죠. 바로 니온입니다. 니온에서 선보이는 드라마인데요. 지난 2017년에 그해 최고의 LGBTI 영화라고 평가를 받았던 신의 나라 God's Own Country 감독인 프랜시스 리 연출입니다. 케이트 윈슬렛 그리고 서샤 로난 주연이고요. 19세기를 영국을 배경으로 두 여성의 관계를 다룬다고 하네요. 연말 정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 다 보셨죠? 저는 이거 네. 공개되면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요. 일단은 저는 그 샤샤로난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작은 아씨들로 좀 뭔가 좀 더 대중 배우가 될 것 같았는데 다시 들어갔어. 웬 말이냐?
상 타서 상 탈 때까지 계속 이런 거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그리고 케인트 윈슬렛은 완전히 여기서 진짜 무슨 시골 안하고로 완전히 변신을 했더라고요. 시골 안하기죠 여기서. 예, 예. 아. 보면은 이제 그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지만 케이트 윈슬렛이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렇죠. 그냥 화석 예, 예. 같은 거 뭐 전시장 운영하고 팔면서 근근히 살고 있는 그런 뭐 중년 노처녀인데 그 휴양차 그 동네에 온 젊은 부잣집 세댁 소셜 오너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저는 안 보려고요. 저는 뭐 LGBT 존중은 하나 음. 뭐 이 영화는 안 보려고요. 제 예고편 보니까 예. 게다가 막 드레스까지 입고. 맞습니다. 본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서 타오르는 고생무력자의 초상이냐 그 얘기도 있고 누가 또 정리를 딱 해놨어요. 신진 이런 감독들이 만드는 레즈비언 영화 공식 해가지고 18세기에서 19세기 시대극을 배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트레일러 내내 울려 퍼지는 드라마틱한 바이올린 선율 그리고 우울한 해변가 풍경 그리고 또 나이 차이 나는 커플 그렇죠. 그리고 금발 여성과 갈색머리 여성 조합 그리고 아주 우울하거나 비극적인 엔딩이 예상된다. 정리를 아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고편 봐도 영화 되게 스테레오타입 같아 보여요. 물론 좋은 영화일 거예요. 이런 영화 나오면 욕 못하지 우리가 대부분. 영화가 후져도 대부분 그 아우라에 눌리잖아요. 혹은 뭐 일종의 사회적 합의 이런 영화는 굉장히 아트하우스 영화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난 그런 게 싫어. 그래서 안 보려고요. 예. 일단 두 배우의 이름이 이렇게 딱 조합이 되는 순간 조금 현기증이 일기는 해요. 예, 굉장히 그 큰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영화 보러. 그래서 뭐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우리 타이타닉에서 탱글탱글하던 케이트 윈슬렛 양이 이제 그 선배 배우들이 갔던 그 맞아요. 단계로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뭐 슬슬 여사님의 풍토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예. 통통했잖아요. 예. 많이 뭐 모습도 이제 좀 그 나이가 보이고 역할을 이제 바꿔가는 그런 첫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영화일 거예요. 한번나이트. 예, 지금까지 A급 신작 영화들 소개해 주셨고요. 그러면 잠시 우리 바톤을 크리스님에게 넘겨서 What's up? 넷플릭스. 넷플릭스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먼저 뉴스인데요. 넷플릭스에서 바이오 하자드 실사 TV 시리즈를 만들겠다. 이제 영화로는 말이 이제 많죠. 예, 레지던트 이블이죠. 예, 그게 이제 6편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실사판이 8부작으로 이제 나온다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제작진이 갈피를 잡았고요. 그 대본은 아마 CW의 인기 드라마 슈퍼내추럴 이 각본을 쓰신 앤드류 데빌이라는 분이 이제 맡아서 쓰시기로 했고, TV 시리즈는 이제 세계관은 거의 게임과 동일하고 두 가지 타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뉴 라쿤 시티에 이주한 14살 어린 제이드와 빌리 웨스커 자매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아버지가 뭔가 숨기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비밀이다. 그게 첫 번째 타임라인이고 두 번째 타임라인은 첫 번째 타임라인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래. 근데 이미 바이러스가 싹 쓸고 가서 이제 인류가 한 1,500만 명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T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동물 60억 마리를 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인데 아직 뭐 제작 발표는 했는데 뭐 배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레지던트 이블의 오리지널 타이틀이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바이오 하자드로 알려져 있고 이제 북미에서는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사실상 밀라 요보비치가 나온 레지던트 이블은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아니라 게임의 설정만 빌려온 영화죠. 뭐 앨리스 자체가 게임이 없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뭐 다만 그 T 바이러스라든가 그 엄브렐라라는 회사 요런 거 정도는 빌려오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그대로 뭐 등장시킨다는 예, 것 같아요. 그런 뭐 것 같아요. 크레스 레드필드라든가 이런 저도 이 게임 너무 좋아하는 게임인데 그래서 오히려 게임 팬들은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아요. 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뭐 당신이 좋아서 말도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요건 보려고요. 저희. 지금 댓글창에도 나오지만 저는 밀라 요보비치가 없는
바이오 하자드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밀라 요보비치는 또 게임을 원작으로 한 몬스터 헌터라는 영화. 거기서 또 역시 남편 폴 W.S. 앤더슨이 연출하는 영화. 그것도 이제 게임 원작이죠. 그래요? 근데 왠지 제목이 좀 아이들용 같은데. 예. 굉장히 많이 팔린 게임인데 거기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이드킥으로는 우리 또 옹박의 아, 누구죠 이름? 뭐였죠? 옹박 토니자. 예,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은 참 그런 쪽으로 잘 먹고 잘 사네요. 말이에요. 남편 회사에서 출연료 주나? 세금 관계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네요. 예. 예, 다음 소식은 넷플릭스의 이제 경쟁 업체죠. 왓챠 소식인데요. 왓챠에서 드디어 첫 오리지널 제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총 상금 5천만 원 규모의 제1회 왓챠 시리즈 각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에 발표했고요. 이게 장르 구분 없이 러닝타임 회당 20분 내외 에피소드 8개 이상으로 구성된 시리즈물 기획안과 시나리오가 대상이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지만 공동집필 불가, 그리고 개인당 한 편으로 응모 작품 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물은 드라마로 제작 가능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되고 기존에 어디서 뭐 나왔던 유사한 내용이거나 리메이크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어디 다른 데서 또 수상을 했던 것도 안 되고, 다른 제작사의 계약이 예정된 시리즈물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11월 16일에서 20일이고요. 뭐 개인 이력을 포함한 자유 형식의 자기 소개서, 기획 의도, 인물 소개, 줄거리 포함한 작품 기획안, 그리고 에피소드 전체 분량의 시나리오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조건이. 그리고 재밌는 게 공동 작업이 안 된다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공동 작업을 했어도 개인의 이름으로 내라 뭐 이건가? 그 소리 같은. 좀 별스럽네요. 제가 여지껏 많은 공모를 봤는데 그런 거 한번 내보시죠. 아까 뭐라고? 벨라소니 그 가입한 사이트 뭐라고요? 온리 팬스. 여기에 우리 다크님이 가입을 해서 자기 사진을 막 올렸는데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그 사진을 막 1,000만 원씩 사. 그래서 어느 날 쪽지가 와서 이 정도 샀으면 한번 만나죠 이러고. 그런 시나리오 어때요? 하나는 재밌는데 예. 여기 보니까 8개 이상을 올리네 아, 에피소드를. 그건 예. 감당이 안 될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두 분 더 좀 많이 싸워주시래요. 재밌다고. 예, 하여튼 왓챠도 드디어 오리지널 콘텐츠에 도전을 하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예, 다음은 시리즈 소개입니다. 자꾸 이거 저 보라고 이런 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동물 관련. 크리스님 요즘 변했어. 큰일입니다. 작은 존재들이라는 작품인데 다큐 시리즈고요. 12세 이상 관람가. 거기 태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TV. 예. 이게 뭐냐면은 미국 전역에 걸쳐 사는 그 다람쥐, 부엉이, 오리처럼 이런 작은 동물들의 생존 모험기를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평소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나 그걸 보여주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엄밀히 말하면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다큐를 분류는 해놨는데 영화야 영화. 시나리오가 있는 완전 극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저희가 뭐 많이 보던 옛날에 나오던 뭐 동물들 모험하는 무슨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거를 실사로 그냥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스릴 서스펜스와 귀여움의 극치? 너무 귀여운데 나오는 동물들이 다 동물의 왕국에 딱 영화적인 스토리를 첨가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안 봤는데 예를 들어서 1편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엄마 캥거루쥐가 먹이를 가지고 이제 집이 동굴인데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방울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엄마가 자기를 희생해서 죽고 아기쥐는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도 잃고 고아가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터전을 이제 알아보려고 막 가는 데마다 무슨 이상한 또 동물이 나오고, 또 한 번은 깡통에 숨었더니 갑자기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깨니까 카우보이가 그 깡통을 사격 연습하려고 그거 한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막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일을 겪고 그러다 마지막 일종의 약간 성장물 같은 게 또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머리를 써서 집으로 돌아가서 방울뱀이랑 쫓아내는 뭐 그런 내용인데 보면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찍었나 막 싶어요. 막 근데 이게 CG 의외로 아니 CG? 그러니까 그게 티가 별로 안 나서 전 넉넉히 봐서 몰랐는데 이게 IMDb가 되게 웃깁니다. 평점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낮게 준 사람들이 동물 학대다. 에피소드당 죽을 고비를 도대체 몇 번이나 넘기는 거냐. 너무하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린 스크린과 CGI를 아주 절묘하게 써가지고 심지어 그 엄마쥐도 안 죽었고요. 아기쥐는 그 방울뱀을 본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촬영도 아예 따로따로 한 거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 안전하게 한 건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 동물 자체도 CG가 아니고 동물들은 동물은 진짜. 실제 동물이라고? 연기 대단합니다 진짜로. 야. 최근에 본 연기 중에 왜 이렇게 최고였어요. 어렵게 하지? 그냥 CG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님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달라진 게 아니고요. 크리스님은 이 작품에 굉장히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몸의 일부 중에 굉장히 작고 귀여운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예. 책상 아래로 가려져 있어서요. 근데 저도 그냥 자연 다큐인 줄 알고 봤는데 진짜 말씀하신 그런 구조고 그래서 저는 좀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좀 부자연스럽고 좀 보면 그런 게 세트라는 티가 나고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그 음. 모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들이 정말 작고 귀엽긴 소중하긴 한데 그런 좀 인위적인 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자연 다큐 보면서 느끼는 경외감 같은 건 덜 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가족용이라고는 하는데 어른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 보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도 확실하게 있고. 네. 아이들 눈높이에서 맞아요. 이제 순수하게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른들은 이제 옆에서 아이들 보여줄 때 같이 말 그대로 그냥 가족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느낀 게 2편 햄스터 편에서 그런 게 나와요. 하수도 내려가는데 물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그 옛날에 만화에서 나오듯이 무슨 나무 조각 같은 걸 타고 걔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튼 그냥 뭐 저는 만화 보듯이 뭐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예, 또 다음 작품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요. 역시 다큐인데 하이스코어. 예. 12세 이상 관람가고 이 내용이 70년대 말부터 이제 90년대까지의 비디오 게임의 역사를 다룬 다큐입니다. 그래서 뭐 30대, 40대, 뭐 50대까지 게임을 즐겼던 분들한테는 딱 그냥 안성맞춤인 다큐고 이제 비디오 게임의 산업과 역사를 추적하는데 딱 향수를 일으키는 나레이션으로는 이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마리오 성우 역을 했던 찰스 마티넷이라는 분이 이제 맡았고요. 각 회마다 이제 유명한 무슨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든지 뭐 아타리의 창업자라든지 이런 개발자 창업자들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뭐 가장 먼저 그 가정용 게임의 선구자격이었던 아타리의 이제 성공과 몰락, 그리고 2회는 닌텐도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나 그건 거고, 3편은 뭐 롤플레잉 게임의 탄생, 그리고 4편은 이제 닌텐도에 도전하는 세가, 아마 메가드라이브 그건 것 같은데, 그리고 5편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를 비롯한 격투 게임의 등장, 그리고 6회는 3D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등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봤더니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이제 닌텐도가 제가 뭐 관심이 있어서 닌텐도 편을 봤더니 동키콩에 대해서 나오는데, 동키콩이 한번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저 유니버설에서 고소를 당했었더라고요. 킹콩과 유사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재판 끌고 가다가 결국 승소를 해서 넘어갔는데, 웃기는 게 그거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자기 일이 계속 닌텐도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입사를 닌텐도 해가지고 닌텐도 미국 회장이 됐어요 나중에. 그런 것도 나오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저는 한 번쯤 이런 다큐 나오길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판의 역사가 대단하거든요. 비디오 게임, 여기서 뭐 주로 비디오 게임 다루겠죠. 뭐 아타리 쇼크라든가 이런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단일 사건으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있죠. 게임 업계, 비디오 게임 업계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니까 저도 재택근무하는 동안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근무해야죠. 재택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근무해야 되고, 재택근무 6시에 땡 치면 저녁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게임을 안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문화의 한 측면에서의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작품일 예. 것 같네요. 심지어 2회 저 닌텐도 편 보면 이제 미국 진출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되게 재미있게 그렸어. 어떻게 그 뭐 일본판 페미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게임기 모양이 카세트 테이프만한 걸 꽂아서 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미국 진출할 때는 훨씬 넓적한 이렇게 정사각형 아. 왜 그렇게 했나 그것도 다 나오고 게임기 색깔과 디자인도 다 일본 거는 안 먹힐 것 같아서 새로 연구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 넷플릭스에 이 아재용 컨텐츠가 많어. 그래요. 맞아요. 예, 완전 이건 겨냥한 거죠. 그러네요. 예, 바바야가님이 스필버그는 미국 게임 시장의 전강훈 같은 존재였죠. 아, 요 내용 좀 아시네. 아, 스필버그가 게임 관련해서는 마치 조금 비난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아, 마소랑 좀 손잡고 이벤트를 좀 벌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스필버그가 좀 바뀌었고 쿠쿠리에님이 또 뜬금없이 내가 건담이다. 쿠쿠리에님 좀 정신 나가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 언급됐다고 그래서 뜬금없는 애드립을 날려주셨네요. 예.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은 영화입니다. 예. 첫 번째 영화는 슬립 오버. 12세 관람가고 특징은 흥미진진. 젠장. 넷플릭스 볼 때마다 난 참 이해가 안 돼. 그 그러니까 특징이 이해가 안 되는 이래가지고. 게 흥미진진한 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거 아니야? 감독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 환장하겠네. 특징을 좀 자세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음. 어쩔 때는 좀 보고선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성의가 없어 그거 음. 작성하는 직원이. 예,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제 남매가 있어요. 클랜시와 케빈이라고. 근데 이 둘을 아주 평소에 되게 과보를 하는 아주 평범한 전업주부 엄마가 있는데 엄마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최고 스킬의 훈련을 받은 유명한 절도범이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지금 등록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들이 침입해서 이제 납치를 했고 남편도 이제 덩달아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또 그 마고가 옛 애인과 재회한 후 거의 반 협박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한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남매는 또 이제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이제 헤쳐나가면서 궁지에 빠진 부모님을 구출하려고 애를 쓴다는 내용입니다. 예. 스토리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저는 그 그러니까 예고 네. 같은 거 올라온 거 보고 싶다고 해서 찜해놨다가 봤는데 맞아요. 정말 애들 영화고요. 아, 네, 그래요? 애들 영화예요. 저는 순전히 조 맹거넬로가 나온다고 해서 본 그러니까요. 거긴 한데 뭐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매력 네. 있게 나오진 않죠. 다만 이 극 중에서 그 딸로 나오는 그 소녀가 어렸을 때 줄리아 스타일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모습도 좀 그렇고 연기 톤도 그래서 예. 그 친구는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처음에 고른 이유 딱 한 가지 어디야 왓치맨과 파이널 걸에 나왔던 말린 에이커맨이 여기 그렇죠. 주인공으로 나온다 음. 그래서 봤죠. 예. 아니 조 맨거넬로도 좀 사실은 좀 더 큰 배우가 될 만하고 좀 안 풀려요. 안타까운 게 돈 오브 저스티스였나요? 아니면은 저기였었나요? 마지막에 그 왜 그렇죠. 이스터 에그로 그 뭐죠? 나왔었죠. 그 무기 많이 쓰는 DC의 그 데드풀 같은 캐릭터 블랙 뭐였는데. 무슨 스트라이커인가? 뭐 하여튼 맞아. 그 캐릭터를 이스터 에그로 출연했는데 그게 끝이야. 데스 데스스트로크. 데스스트로크. 맞아요. 근데 DC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배우들은 괜찮네요. 예. 예. 그래서 뭐 크리스 포인트 제로. 제로죠. 뭐 그냥 아이들 있는 분들 같이 보시면은 딱 맞는 영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대충 영화는 다 보진 못했고요. 예고편하고 이제 신호 봤는데 느낌이 스파이키드가 엔트리먼트와 롱키스 굿나잇을 만났을 때 뭐 이런 느낌. 그러나 말린 에커먼이 나오면 무조건 만점. 네, 무조건 만점입니다. 거기 다크님 좋아하시는 정도로 매력이 친한 뭐 거 이렇게 액션 씬도 있고 그래요. 드레스 입고 긴 드레스였는데 쫙 찢어지면서 발차기 액션도 있고 뭐 그런 거 나옵니다. 굉장히 감사한 영화군요. 슬립 오버하면 무슨 뜻이죠? 그냥 말 그대로 그 아이들 이제 이제 남의 집에 일어나라 가서, 밤이 예. 끝났다. 한 집에 아니, 모여서 이제 밤새 파자마 놀면서 파티하는 자고 거. 아, 파티하는 거. 예. 그렇구나. 그게 원래 슬리브지. 굉장히 실망이 크시겠네. 타이틀 뜻을 듣고 보니까. 흥미진진인데. 예. 예.
마지막 오늘 넷플릭스 콘텐츠는 영화인데요. 히어로는 없다. 청불이고요. 특징은 색다른 이야기, 엉뚱 기발, 스릴러 범죄극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제 공동 제작인데 내용이 이제 마드리드에서 아주 기괴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피해자들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각 그 시체들이 다 유명 슈퍼히어로가 처음 코믹스에 등장했을 때 모습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참 다비드 형사와 퇴직을 앞둔 코스메 형사가 이제 팀을 짜고 둘만으로는 절대 이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퇴직을 앞둔 코스메 아들이 이제 호르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믹스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완전 오타쿠죠. 네. 그래서 이제 공조 수사를 이제 같이 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공조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강력반 여반장이 또 약간 정상 아닌 캐릭터로 나오는데 슈퍼히어로 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본격적인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이거 봤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어요. 네. 재밌게 봤고 아마 코믹스, 그러니까 이거는 DC 마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 아마 아기자기한 그런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아들 역할, 완전히 오덕 역할로 나오는 그 스페인 배우가 정말 잭 블랙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진짜 그러네. 그 몸매도 그렇고. 사랑도 하이피델리티가 우리 뭐였지?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의 시절에 그 잭 블랙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의외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기 쿠쿠리에님이 세븐의 코믹북 버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초반 오프닝 씬도 그렇고 고참 신참 형사 나오는 이 분위기가 세븐을 좀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넷플릭스 직원들이 뻔뻔스러운 것 같아. 특징 엉뚱 기발. 자기들이 좀 이렇게 닭살 돋지 않나? 예, 뭐 마케팅이란 그런 거죠 뭐. 메이님이 또 슈퍼챗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괜찮으시면 저도 넷플릭스에서 하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요. 그 우리 영화 친구 제이모님께서도 일찍이 추천해 주셨던 영화인데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라는 원제가 애슬릿 A라는 다큐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외신에서 좀 떠들썩했던 미국 여자 체조 협회의 어떤 성추행 사건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무마하려는 그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폭로 다큐인데요. 그 의사가 200 몇 년형을 받았죠 결국은. 그러면서 아주 판결이 내리자마자 울부짖던 모습이 선명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가해자가 나쁜 놈이라는 건 나쁜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떤 조직의 명예라든가 그다음에 광고 수입 이런 거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던 장기간에 걸쳐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파헤쳤고 또 끝까지 보면 좀 이제 재판 과정 같은 걸 통해서 보면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게 잘 만든 다큐였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설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넷플릭스 콘텐츠 소개할 때 그냥 완전히 신작 콘텐츠 위주로만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은 예전 건데 좀 놓친 거나 그런 것도 뭐 한두 편씩 껴서 하는 게 괜찮을지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예. 지금은 계속 신작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채팅에 의견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님이 이제 본인의 코너였던 위클리 넷플릭스를 우리 헐리우드 리포트와 합하면서 콘텐츠 양이 좀 줄어들었다고 굉장히 서운한 눈빛으로. 아니야. 예, 지금 준비하는 부담이 또 같이 줄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마이크를 우리 우디님에게 넘겨서 신작 제작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제작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리부트가 진행 중인데요. 감독이 교체됐다는 소식이에요. 그 레전더리가 제작하고 페데 알바레스가 제작자로 참여하는 상당히 뭐 기대작이죠. 그런데
불가리아에서 촬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감독인 앤디 토힐, 그다음에 라이언 토힐 형제가 경질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8년작 죽은 자를 찾아서, 원제는 더 딕입니다. 그 파다라는 딕인 것 같은데요. 연출자예요. 스튜디오는 일주일분의 촬영을 모두 폐기하고 감독을 교체를 했는데요. 2017년작 테하노로 알려진 데이빗 블루 가르시아로 바꿨습니다. 이 작품은 1974년 우리 토브 후퍼 감독 오리지널에서 바로 이어지는 속편으로 알려져 있죠. 예, 빠름 결정했네요. 예, 일주일 만에. 영 아니었나 보죠. 일주일이면 진짜? 그래도 많이 찍었을 텐데. 예. 제가 이 새로 이제 들어오신 데이빗 블루 가르시아 이분 이 테하노라는 작품 궁금해서 트레일러만 좀 봤는데 이제 내용은 텍사스 남부 농장의 이제 주인인 남자가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길이 없으니까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서 팔을 일부러 부러뜨린 뒤 코카인으로 만든 깁스를 끼고 이제 마약 밀반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긴 게 아니라 깁스 자체가 이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분을 고른 이유가 왠지 그 여기 무대가 계속 멕시코, 텍사스 이런 좀 황량한 사막만 나오고 그런 범죄 스릴러극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위기 연출을 잘할 것 같아서 선택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김남희님이 또 슈퍼챗 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텍사스 전기톱은 뭐 꾸준히 리부트되고 또 리부트 속편 나왔다가 또 속편 나왔다가 망하고 다시 리부트하고. 근데 이번에는 토브 후퍼의 74년작 오리지널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니까 기대되긴 하는데 만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되새겨 보면 언제는 안 이어졌나요? 다 이어졌죠. 모르겠어요. 텍사스 전기톱도 그 명성 하나로 계속 지금 꾸준히 파고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게 또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앞전에 나왔던 작품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3D였네? 3D도 그랬고 레더페이스도 레더페이스? 개인적인 그쵸. 이야기도 있었고 그 두 근데 편이 뭐-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거의 뭐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니까 3D는 기억할 만한 게 있죠. 여주인공이 알렉산드리아 다다리오 그거는 제가 한 두 번 네. 본 것 같은데. 이 셔츠를 음,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긴 뛰는 장면 그런 거 나옵니다. 이 노출 없어요. 타고니 그러니까 역하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추억의 제목인데요. 더 비스트 마스터. 1982년작 마크 싱어. 마크 싱어 하면 그 V에서 도노반 그 맞습니다. 당시엔 아저씨였는데 예. 그분이죠. 그리고 타냐 로버츠 주연의 판타지 영화로 그 당시 그 작가이자 감독인 돈 코스카렐리가 판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리메이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개봉 이후로 두 편의 속편과 TV 시리즈로 이어진 인기 영화였고요. 미국의 그 TV 채널에서 상시 방영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오죽하면 빌리 크리스털이 언젠가 투나잇 쇼에 나와서 HBO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그러면서 Hey, 비스트 마스터 is on. 응? 비스트 마스터 하고 있네 라고 농담을 한 적도 있고요. 물론 좀 조니 칼슨이 하던 때니까 옛날 농담이긴 합니다. 또 TBS라는 채널은 오죽하면 비스트 마스터 방송국이다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일종의 컬트 영화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컬트는 아니고요. 그지 같은 쪽으로. 당시에 그 뭐 우리 코난 유해 영화들, 그렇죠. 뭐 야만인 영화라고 불렸던 그런 영화들 중에는 그나마 좀 히트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이 영화 자체는 아마 등급 확인해야 될 텐데 아동용이에요. 성인용 영화는 아니라서 그렇게 잔인하거나 이런 또 우리가 그 야만인 영화의 특징은 잔인함.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타냐 로버츠 누님이 좀 헐벗고 나오시진 아유. 하잖아요. 별로입니다. 예.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 80년대에 그 진짜 어떤 이런 야만인을
등장시킨 근육질 이 영화들이 의외로 굉장히 붐이었어요. 많았죠. 당시에는 네. 붐이었고 국내에도 그 이제 전 세계적인 붐의 영향을 받아서 개봉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제 비스트마스터 말고 코난 바바리안 시리즈 그리고 또 쌍둥이 그 데이비드 폴 피터 폴이라는 그쵸. 그 근육질 형제가 나온 바바리안이라는 영화가 바바리안이라고 있었어요. 예. 있죠. 그리고 또 잊지 못하는 전 어렸을 때 예고편만으로도 큰 무슨 충격을 영화를 딱 받았던 알 것 같습니다. 예, 스워드라는 영화가 그 영화가 있었죠. 진짜 예. 진정한 야만인 영화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이 네. 놀랍게도 그 감독은 또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 국내 사이보그나 네미시스라는 B급 맞습니다. SF의 그 거장인 알버트 퓨움 감독의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궤가 다르긴 한데 사실 그 81년도에 만들어진 존 버맨의 엑스칼리버도 사실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는 그런 영화였어요. 쇼메이님이 레드 소니아 얘기도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레드 소니아도 있었고요. 근데 레드 소니아는 보면 좀 안타깝죠. 음, 굉장히 젠더 정신이 떨어집니다. 막상 영화 보면 레드 소니아보다는 사이드킥해야 되는 아놀드가 웬만하면 다 사건 해결을. 예. 김배자님께서 레드 소니아를 치시려다 레드 히트를 치신 것 같은데 예. 예, 전혀 다른 영화죠. 그 비스트 마스터의 국내 개봉 제목은 그러니까. 비스 마스타예요. 그래서 마스타 하면 저는 군대에서 맛있게 먹었던 주스 마스타가 생각이 나요. 아저씨 아재요 진짜. 아니 무슨 새마을 운동 같은 자켓 입고 와가지고는 왜 그러십니까? 예. 레트로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요거 속편도 나왔었죠. 그럼요. 속편은 황당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도시로 속편은 현대. 시간 여행 영화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현대로 오는 예. 정말 B급스러웠어요. 예. 저는 요거보다는 구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다크님 말씀해주신 스워드, 스워드 발음 촌스럽죠. 서드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스워드 저도 추천합니다. 그 영화 보면 공포 영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예. 제작 소식 마지막은 제목이 업스테이트입니다. 보통 뭐 업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뉴욕주의 뉴욕시가 이렇게 제일 그 주의 예.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 윗부분 북쪽을 업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과연 뜻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이쯤 되면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는 넷플릭스 공무원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으로 벌써 3편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더 나인스를 각본 연출했던 존 어거스트와 만든 오리지널 코미디라고 하고요. 이 존 오거스트라는 뭐 감독 겸 작가는 팀 버튼의 시나리오 작가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작년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잘 된 알라딘의 예. 각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또 그리스의 프리퀄 격인 썸머 러빙 각본도 쓰기로 예약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고요. 감독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가 프리퀄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주리 3612님이 의외로 다크님 개그 코드 딱 취향에 맞는다고 또 칭찬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유머 많이 들으시려면 우리 다크님 만나시려면 주말마다 광화문 나오시면 됩니다. 비슷한 연배 친구분들이 광화문에 많아서 라이언 레놀즈는 진짜 뭐 넷플릭스 공무원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잡소식 겸 업계 동향 한두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매체를 통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베를린 영화제가 연기 사항에 있어서 남녀 구분을 없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개최되는 그때부터 남녀 각각 주연상이 아니라 그냥 주연상 그리고 조연상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만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전 세계 뭐 몇 대 영화제 중에 하나에 드는 큰 행사에서 시작된 거인 만큼 앞으로 뭐 어떤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게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젠더 감수성 관련한 어떤 조치일 텐데 도리어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계 자체가 현재 남성 배우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우세한 지금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리어 여성들의 어떤 그 수상 기회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도리어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과연 어떤 이제 그 결과로 결과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녀 성 비율을 맞춰서 후보로 올려도 이상할 것 말도 같아요. 안 되지.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말 많아질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뭐 죄송합니다. 이건 진실이니까 제가 무슨 폄하의 의미는 없고 남자 배우들이 아마 많이 후보에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불균형 문제 가지고 또 뒷말이 나올 텐데 모르겠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남녀 준석 따로 주는 게 젠더의 차별의 문제가 있나? 글쎄요. 구분의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뭐 과도기를 지금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진통 속에 뭐 해결책을 찾아가야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크리스님이 아까 소개해 주셨던 작은 존재들의 그 출연하는 동물을 주연상에 올리면 어떨까? 받을만 하죠, 걔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거 우리 크리스님께 바치는 소식인데요. 영국 감독 조합이 섹스 장면 촬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7,500명 회원으로 구성된 영국 감독 조합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섹스 장면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실제 커플 관계인 배우를 기용하도록 권고했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이야기 전개에 섹스 장면이 꼭 필요한지 숙고하라는 거죠. 감독, 작가, 제작자는 시나리오를 함께 읽고 이 섹스 장면을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지 결정해야 된다. 섹스 장면 그 자체보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더 흥분될 수도 있다. 육체적 접촉만큼 정서적 접촉도 흥미롭다. 고전 영화를 통해 영감을 얻어라. 예를 들면 뭐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이라든가 진짜 어이없네. 카사블랑카 같이 그 헤이즈 코드라고 하죠. 헐리우드의 유명한 맞습니다. 그 검열 코드. 그 시절 영화도 충분히 로맨틱했다.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커플을 기용하고 만약에 뭐 클로즈업이 필요 없는 장면이면 마네킹을 이용해도 좋다라고 지침이 나왔다고 하네요. 정신 차려 이 인간들아. 이 무슨 영국 감독 조합인지 뭔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실제 커플 이용하는 건 저는 약간 환영인데 할 거면은 좀 사귄 지 얼마 안 돼. 아니 이상하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봐 라이언 레이놀즈 그 누가 부인인? 블레이크 라이블리. 라이언 레이놀즈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배우랑 찍다가 배드신만 부인 불러다 찍을 수는 없고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부인으로 여배우가 바뀌는 것도 이상하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실제 커플이면 아주 불꽃이 튀길 것 같긴 해요. 진짜 권태기인 커플 빼고. 뭐 죄송합니다. 폄하입니다. 영국 영화 산업이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만큼 별로 이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영국은 영화 산업이랄 게 없어. 그래서 늘 얘기하지 이상한 실험은 다 예. 영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뭐 산업 자본 자체가 별로 없어 영화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고 영화 못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감독들이 이짓거리 하고 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앉아 있어. 나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고전 영화 운운하는 건 진짜 좀 너무하더라고. 예. 그리고 영화에서 뭐 정서적 접촉 이런 걸 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굳이? 예, 하여튼 제가 노동자 지지하지만 감독 조합은 해체돼야 됩니다. 예. 근데 크리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실제 커플들이 극 중에서 연인으로 출연하는 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배우로서만 만난 것보다는 느낌이 더 있긴 하죠. 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그 영화는 그 영화를 통해서 브란젤리나가 연애를 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님 말씀대로 그게 연애를 시작할 때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딱 공인된 어떤 커플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니 근데 의외로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 제일 잘 나간 예를 들어
여주인공 마고로비 캐스팅했다. 남자 배우 할 사람 이러면 다 와. 다 와야 되잖아. 왜냐? 배드신이 있으면 사귀어야 돼. 좋은 영향인데. 예. 죄송합니다. 예. 바보입니까? 할 말이 없으면 닥쳐. 예. 아니 진짜 나 진짜 너 화나네. 하산에 굉장히 좀 예. 이거는 오바다. 근데 의외인 게요. 저는 이 소식 들으면 크리스님이 아주 그냥 충격받으실 줄 붕괴하실 알았더니 정작 지금 붕괴를 하는 거는 파고네요. 아니 저는 뭐 이게 완전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비슷한 소식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정도 뭐 마음의 준비를 네. 하셨나요? 그래서 자꾸 소중한 것들로 돌아가신 건가요? 예. 하여튼 잡소식입니다. 잡소식. 별로 대단히 큰 소식 아니고요. 영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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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희가 두 코너를 합쳐서 위클리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첫 시간 소개해 주셨는데 뭐 스피디하고 재밌네요. 어떠세요, 두 분은? 훨씬 부담이 안 돼서 좋고요. 예. 원고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적고 조금 더 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꼭 뭐 아까 다들 의견이 꼭 신작 위주로 안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추천해 달라 그러셔서 네. 구작이더라도 네. 넷플릭스에 지금 공개되면 네, 그쵸? 그런 것도 예. 많지. 예. 또 못 보고 우리가 지나간 영화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예. 크리스님 이까에 이렇게 살짝 미소가 지어지네요. 예. 예, 하여튼 저희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저희 멤버들이 정말 어렵게 준비한 영화 퀴즈 맞추신 정말 어렵게 분들에게, 준비한 거 맞아? 맞추신 분들에게는 상품도 나갑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 1등한테만 상품이 나갑니다. 다 나가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5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